이항영의 월가을입니다. 미 증시의 최고의 분석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조금 눈치 보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작년부터 관심 있는 주식이 딱 있죠. 바로 그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바로 하루 앞두고 뭔가 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P 500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이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단면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상 최고가 경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월가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자, 월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 안에서도 S&P 500의 목표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비관론 모건 스탠리까지 동참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려잡고 있나요? 네, 그 지난주부터 월가의 목표 주가 상승세가 상향하는 분위기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익의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의 출발이자 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CFI나 비모,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5,415와 5,600으로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지수를 대거 상향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기존에 2024년 연말의 목표 지수가 4,500이었는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 앞으로 12개월의 목표 지수를 5,400까지 물론 6개월이라는 시간차는 있겠지만 900포인트나 대거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향되는 배경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올해는 8% 이익 증가, 내년에 13%로 이익 증가세가 오히려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를 한 두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AI를 적용한 광범위한 것들이 산업에 적용되면서 뭐 좀 더 효율적인 경영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을 관리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드랜딩의 가능성, 리세션을 통한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점차 좀 희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랜딩의 가능성, 그러다 보니 금리의 완만한 하락 등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우리가 해서 멀티플인데요. 올해 말에 소위 4,200을 제시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되는 밸류에이션은 17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년에 목표 지수 제시할 때는 19배를 기본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의 완만한 하락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상향, 소위 더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하면 멀티플을 조정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은 균형 잡힌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건 스탠리의 큰 변화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럼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경기 민감주인데 그중에서도 퀄리티 주식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물론 퀄리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퀄리티 성장주에 주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월가의 전체적인 망권 접근 간의 목표 주가 상향의 분위기는 좀 잇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월가의 목표 지수와 현재의 추이를 한번 참고해 보면 작년에는 평균적인 목표 지수가 4,50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은 굳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결국은 S&P 500의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꾸준한 목표 지수 주당 이익 전망의 상향치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주시장의 상향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물가의 안정,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년물 금리의 하락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이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은 너무 올랐으면 기다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부터 약간 바꾸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목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미국에 상장된 어떤 S&P 500 지수가 됐건 국내도 요즘 ETF를 통해서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선택을 하시겠지만 S&P 500 관련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ETF는 SPLG. 한 주당 가격이 지금 $6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실제로 더 싼 것도 있습니다. 한 $19짜리도 있습니다. S&P 500에서는 SFA라는 것도 있겠고요. 다우지수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DIA라는 ETF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나스닥 100에 추정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 QQQ인데 QQ보다 저렴이 버전이 QQQM이라는 ETF도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S&P 500의 지수 전망 상향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비관론 모건 스탠리까지 같이 동참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동참하는 것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월가 S&P 500 목표 주가 최하. 자, 앞서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JP 모건이 이번에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계속 좀 의견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완전 의견이 맞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시선을 좀 바꿀까요? 이번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네. 결국 이제 가장 시장에서 안 좋게 얘기했던 것이 마이크 윌슨이 이끌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마르코 콜라노빅이 있고 있는 JP 모건인데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 의견을 좀 바꿨는데요. JP 모건은 이번에도 똑같은 의견을 다시 한번 하면서 네. 레포트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을 지금 저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들도 일정 수준 좀 책임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째 마르코 콜라노빅은 의견이 맞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에까지는 또 이분의 별명이 반신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과 같은 사람일 정도 맞춰 왔다는 사람인데 열든 최근에 3년 동안은 상당히 평가가 안 좋죠. 2022년에는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가장 시장을 앞장서서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 반면에 최근 2년 동안 시장이 크게 반등했지만 또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왜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느냐. 여전히 똑같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22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싸다는 얘기고요. 이 그림은 현재 지수와 아래쪽에 나온 그래프가 바로 JP모건의 목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20%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거가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즈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오산이다라고 엊그저께 또 얘기했는데요. 비슷한 논조를 갖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불편하다. 소비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다. 투자가 소비가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역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JP모건은 이번에도 역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아직도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3년째 의견은 맞지는 않네요. 네네네. 예, 자 마지막 헤드라인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표현이 딱 맞겠습니다. 어제는 먼저 크게 오르고 오늘은 관망인데 자, 실적 발표 참 기대가 큽니다. 충족이 되고 좋다면 시장의 기대는 더 클 텐데 혹시 맞지 않는다면 기대를 조금만 실망적이라면 바로 매물 추리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망스러운 어떤 멘트라도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오늘도 아마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에서 일부 그 추가적인 칩 생산을 주문했다는 얘기가 일단은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종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약간 흔들거렸는데요. 결국은 그걸 무시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로이터 통신에서 또 나름 해보니까 그 기사가 틀렸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얘기는 슈퍼컴의 아주 최고 성능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연말에 나오는 새로운 어떤 블랙웰 쪽으로 가는 거지만 기존에 자기네가 주문을 취소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진실은 모르겠으나 어떤 주시장은 약간 흔들거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내일 어떤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또 매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뭐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1년 만째 아주 고공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주시장은 이미 92%나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늘도 사상체육가를 끌고 전체적인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에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 2025 회계연도입니다. 지금이 2024년이 아니라요.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는 5.58달러. 작년에 1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4배 수준이 넘는 것이 되겠고요. 매출 전망은 245억 달러입니다. 작년이 71억이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250%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최근 90일 동안에요. 엔비디아의 연간 이익 전망에 대한 추이를 보면 실적 전망을 상향시킨 것이 40곳이나 되지만 또 내린 것도 2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긍정적 의견이 많고 당연히 목표 주가가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최소 7, 8곳이나 목표 주가 올려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어떤 결과, 내일 어떤 멘트가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측을 갖고만 매매하는 건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늘 아마존에도 재확인해 줬지만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바르고 AI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경쟁적으로 이러다 보면 그 최선봉에서 수혜를 보는 것은 누구겠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로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 내놓을까요는 의미가 없겠네요.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의존도와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전망 가이던스 주의보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팔로알토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대치는 뛰어넘었는데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웠다. 근데 이게 AI 사이버 보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 2위를 다투는 것이 팔로알토입니다. 저희 사이버 보안 쪽의 대표적인 회사임에 분명하겠는데요. 주당 이익도 나름 선방했습니다. 1.32달러가 나왔고 전망이 1.25달러니까 더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19.7억 달러가 전망이었는데 19.8억 달러로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가이던스에서 하나가 약간은 미흡했는데요. 매출은 기대 수준이 나왔지만 소위 인라인이라고 딱 맞췄는데 주당 이익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이 나왔고 바로 이것 때문에 주가는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원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에서 그 항목 하나가 약간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오늘 주가 분명히 떨어졌지만은요. 오늘 보시면 월가의 의견을 보면 시장의 여러 판단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목표 주가 내린 것은 분명 한개 있지만 오히려 올린 것도 4곳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